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추운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죠? 오늘 하루 이정령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시는 아시는 대로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는 시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산 할머니, 고단한 노동을 한 소가 보입니다. 할머니는 소의 목덜미에 손을 얹습니다. 그 의미는 애썼다고,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았다고, 그리고 할머니의 발잔등도 소와 같이 부었다고 할머니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 소를 위로하죠. 더 마음으로 다가온 감정은요, 이제 적막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 적막하다는 그 말이요. 오늘 열심히 산 나도 내 발잔등도 부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요. 이번 한 주는 많이 추웠어요. 도심이 온실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빌딩들이 모여 있는 곳은 더 춥습니다. 큰 건물 사이로 지나는 골바람 때문이죠. 세차게 불어오는, 그 사이 차가움을 동반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은, 찬바람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은 나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이제 올 한 해 시작인 1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 지나버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제목은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게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18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말, 뉴올리언즈의 몬지어 가타라는 사람은 시각 장애자입니다. 그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계 하나를 만들어서 기차역에 걸었습니다. 그 시계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가토가 이 시계를 만들어 기차역에 걸게 된 것은 전장에서 죽은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만들어서 기차역에 걸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서 아들과 젊은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렇게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든 것입니다. 가토가 바라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듯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느낀 것은, 영화가 강조한 것은 시간 여행을 하는 인간의 한계와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비록 한계 속이지만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여정,
인간의 한계, 사람이 감히 넘을 수 없는 시간과 세월 등.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인생은 아름다움과 감동적인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산다는 것, 그 끝을 보면은 허무하고 안타까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여정은 얼마든지 아름답고 경이롭고 행복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를 보면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이에 대한 새해 다짐이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먼저 김남조 시인의 시 설일을 소개해 드립니다. 설일.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네, 앞서 김종삼 시인의 묵화에서도 적막하지만은 소도 할머니도 서로 의지 삼듯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시 설일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눈 내리는 날, 눈 오는 날이죠. 설일도 이 세상은 누구나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연에서는 혼자가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저는 이 끝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그러니 올 한 해도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때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한계 상황 속에서의 사랑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의 줄거리를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추 공장을 경영하는 한 남자가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한 엄마는 출산 후유증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어난 자신의 아이는 80세가 넘어 보이는 주름으로 가득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이의 모습에 놀란 아버지는 형편없는 아이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는 허탈감과 아들의 외모 때문에 아들을 그만 양로원에 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양로원 아주머니의 보살핌으로 아이는 성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노인의 모습을 한 아이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젊어지고 예뻐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60대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벤자민 버튼입니다. 벤자민 버튼은 이때 양로원에서 자신의 평생 운명적인 사랑인 6살의 데이지라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벤자민은 성장 후에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타고 세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전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와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운명적인 사랑 데이지를 만나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둘의 나이가 비슷하고 젊은 외모를 지녔을 때, 아름다운 외모가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드디어 둘은 아이까지 낳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이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벤자민은 더 잘생긴 외모로 젊어지고, 아내 데이지는 나이 들어 늙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벤자민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더 젊어지는 데다가 어느 때가 되면 아주 어려지고,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가족들 품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가족을 떠나갑니다. 세월이 흘러 벤자민이 그렇게 가족을 떠난 어느 날인가 아내 데이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폐허가 된 곳에서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갓난 아이가 되어버린 남편 벤자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갓난 아이가 된 벤자민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눈빛에서 데이지 자신을 알아보게 되고, 데이지도 그것을 느낍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서 아내 데이지도 임종을 맞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영화는 병실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벌새도 보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데이지도 눈을 감습니다. 이때 화면은 창고에 있던 거꾸로 가는 시계에도 물이 차오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데이지가 숨을 거두면서 둘의 사랑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는 말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살았던 데이지도, 거꾸로 살았던 남편 벤자민도 시간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영화가 이렇게 허무한 결론만 남겨놓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영화는 시간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상실을 경험하고, 우리는 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열정과 사랑과 삶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인생이, 나의 삶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물론 내 삶의 장면을 돌려볼 수는 없지만은 영화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단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묘약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은 남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네, 그래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시간 앞에서는, 또 세월 앞에서는 참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모래시계처럼, 연기처럼, 그리고 안개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끝에는 종래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알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보다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이 순간순간의 삶, 소소한 일상, 주변의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여기에 사람과 사물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마침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큰 행복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저와 같이 작은 존재,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도 가끔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헤아려 보게도 됩니다. 네, 살면서 우리는 희노애락, 생로병사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멋지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해져가는 과정을 그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 한 편을 골라보았습니다. 바로 김선우 시인의 시 단단한 고요입니다. 네, 단단한 고요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편안한 휴식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단단한 고요.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발 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맷돌 속에서 껍질 터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 사그락 고운 뼛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모.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네, 사실은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잎사귀에 부딪히는 모습, 그 모습과 소리에서부터 도토리 묵이 만들어진 과정을 시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리들이 모여 단단해지고 맛이 있어지고 묵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목처럼 단단한 고요에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을 단단히 쥐고 있는 고요. 이 표현이 참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소리와 생각들을 품고 있는 나는 분명 어제보다 단단해졌고 여유 있어졌고 그리고 삶에 대해 용감해졌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은 또 더 지혜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용기를 주고 격려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